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해변이고요. 오늘은 민사소송에 이겨도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민사소송으로 상담을 오셨을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. 상대편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?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. 저희가 어쨌든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 나중에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, 그 사람 재산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. 내가 이 민사소송 이기면 뭐합니까? 상대편에게서 받을 게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의 목적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. 물론 그 채권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고, 사람이 어쨌든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도 하고 재산도 형성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금액 정도는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지만,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것을 저희는 법적으로 좀 있는 듯이 표현하면 집행 가능성이라고 합니다. 내가 그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집행문을 받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, 그 집행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.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집행의 예로는 경매 치는 건데,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다, 아파트가 있다. 그렇다면은 그 집에 경매를 쳐서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회수해 오는 것이 가장 쉽겠죠. 또는 상대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업자 계좌에 압류를 거둔 것, 그거는 상당한 사업상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. 근데 상대편이 정말 시정잡혀라서 돈 한 푼 없다, 집도 어떻게 월세만 전전하고 있고 정해진 주거도 명확하지가 않다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집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사실 저희가 하는 레퍼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.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 단계에 갔을 때 어떤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든지 재산 명시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그 장치들이 있는데,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신용회사잖아요.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보고서라는 것을 작성 좀 해줍니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, 현재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지,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문제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해요. 이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이런 신용조회든 재산조회든 재산명시명령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실제로는 이 소송을 하는 단계에서는 상대편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다짜고짜 가압류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오시게 되면은 어디다 해야 될지 알고 계세요?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재산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없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런 신용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뭘 하시더라도 진짜 어떤 시정잡혀라서 정해진 직업조차 없는 그런 사람인지, 아니면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돈 받을 만한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그 정도는 미리 알아두신 것도 방법입니다. 진짜 민사적으로 정 안 되면 하는 방법들이, 이 사람이 어떤 형사적으로 걸만한 것이 없을까? 내가 민사적으로 받을 게 있긴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어떤 형사 고소를 해보면 어떨까?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원칙적으로 당연히 집행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정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불법적인 요소를 좀 찾아서, 사기는 안 될까? 배임은 안 될까? 사문서 위조는 안 될까?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모색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런 형태는 그 수사관 분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형태이기도 하죠. 어쩌겠습니까? 떼인 돈이 있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써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,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형사 고소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. 제가 처음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로 시작을 했는데, 최근에는 형사 고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돼 있어요. 어쩔 수 없이.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민사 사안이다 라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, 이거는 진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.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안타까운 게, 이런 사건을 경찰서에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 민사 아니에요 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. 수사관분들도 민사사건 경찰서로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도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, 기망, 사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돈 받기까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혹시라도 여러분들 돈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받아서 속 썩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좀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루트를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.
특히 집행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에 이겼더라도 돈을 정말 못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,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런 집행 가능성이나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,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면이었습니다.